알테오젠 때문에, 이건 덕분에라고 안 하고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이제 투심이 조금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알테오젠이 뭘 잘못했느냐라고 많이 물어본다면 잘못이 없습니다. 알테오젠은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머크사에 지금 그 LO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거기서 따르는 이제 수익을 이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머크사가 갖고 있는 그 제약 중에 하나인 키트루다 SC 요런 그 약이 있습니다. 요거가 지금 독일에서 그거를 그 가처분 신청을 그러니까 이거 판매 금지 그 상대편인 경쟁사인 할로자임이라는 곳에서 이게 태클을 걸었거든요. 네. 근데 그 태클에 독일 지방법원이 약간의 살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거기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거는 웬만한 특허 신청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 오케이. 원래 특허법은 독일에서는 이제 연방법원이 이제 확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시작도 안 한 건데,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할로자임의 그 엠다제, 요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 자료 한번 좀 볼까요? 네. 아까 알테오젠의 최근 사태에 대해서 정리를 아까 해오신 것 같던데. 그리고 어제 밤인가요? 김선아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도 발간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는 이게 질문에서 알테오젠 얘기를 할 게 되게 많은데,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저분이 이제 이 알테오젠 회장님이십니다. 박순재 회장님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제 첫 번째가 이제 할로자임 wins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Merck's Keytruda SC in Germany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이게 기사에 나왔어요. 그날 금요일 날 나왔는데 미넨 지방법원이 머크의 키트루다 SC 유통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적 가처분을 요청을 인용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은 약간 판매하지 마봐라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할로자임의 엠다제 기술이 적용된 유럽 특허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근데 이 독일은 이 특허 소송의 어떤 특징이 민사법원과 연방법원의 그 복합적인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민사법원에서는 그냥 그래, 가처분 신청은 일단은 거의 다 받아주는 쪽이지만 면밀히 관찰해서 결정하는 거는 연방법원입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긴 하는데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사실 만약에 독일에서 이게 진다고 치더라도 알테오젠에서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머크의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약 2% 정도예요. 2%요? 네, 2% 정도인데, 그러니까 2% 정도가 만약에 없는 시장이라고 치면은 98%로 그냥 오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한 13% 정도, 12% 정도 떨어진 거는 조금 과도한 반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산수는 아니겠지만 네. 2% 정도의 마켓시어인데 네. 실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알테오젠의 주가 하락은 시가총액을 한 2.5조, 한 3조 정도 가까이 하락시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한 25조, 26조 정도 되던 회사가 지금 24조 정도로 지금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는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기우라고 저는 너무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이 정도 이게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면은 주가가 바로 반등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이유는 사실 이제 바이오의 이제 워낙 좀 큰 덩치가 큰 회사였고, 그리고 또 그 주가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요런 내용들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면 사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네, 알테오젠은 잘못이 없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이제 전래도사님의 시간입니다. 네. 미국 FOMC와 더불어서 네.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로 AI 거품론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오라클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모두 그 관심이 쏠려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예.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오라클의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 새벽이에요. 야, 목요일 새벽에 FOMC부터 시작해서 오라클까지 난리 많죠. 났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름 생각을 해보고 있느냐. 당연히 늘 말씀드리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짧은 단기적인 주간 전략으로 봤을 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시황 같은 걸 말씀드릴 때 목요일 날 FOMC가 있고 그리고 오라클의 실적이 있는데 둘 다 잘 안 됐을 경우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그걸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OMC를 어떻게 보냐면 여러 가능성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봤던 한 줄이 가장 정리를 잘해준다 생각하거든요. 이번 주 FOMC는 매파적 금리 인하다. 그 한 줄이 저는 모든 걸 말해준다 생각해요. 금리 인하는 비둘기적인 건데 매파적 금리 인하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즉슨 지금 고용이 최악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지 사실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에도 인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QT 소위 말하는 네, 그거를 이제 줄이고 끝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자본들이 조금씩 소위 말해서 유동성이 풀릴 텐데 유동성은 풀리는데 물가는 못 잡고 있고 금리는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년에 물가 상승이 예상만큼 안 떨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퇴색될 때는 반드시 시장은 한 번씩 차익 실험이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그러면 그게 짧게 볼 때 그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오라클 실적마저도 예상한 대로 덜 나왔을 때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시초는 미국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보느냐. 금요일 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봐야 되는데 그 저가 매수를 어떤 걸 할 거냐. 실적 발표를 앞둔 저는 브로드컴과 그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고. 왜냐, 브로드컴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목표가 상향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뒤에 목표가 얘기를 좀 볼까요? 네,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이번 주 참 목요일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시청자 여러분, 요 멤버가 또 목요일 날 우리가 오프라인에 쓰지 않습니까? 저녁에 또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전에 FOMC 결과, 네. 또 오라클의 결과, 네. 전래영 부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든 아니면 반대로 흘러가든 그 결과는 또 우리 공개 방송에서 그 샤후 솔루션을 제시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두 개의 결과가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둘 중 두 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OMC 결과를 시장에서 좋게 보고 오라클은 쇼크가 나고 또는 오라클은 좋고 FOMC 결과가 안 좋고 두 가지가 겹칠 수도 있고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둘 다 안 좋을 가능성. 근데 다 안 좋다 할지라도 저는 브로드컴의 실적이 AI에 대한 어떤 그런 특히 TPU 쪽에 대한 기대를 다시 살려줄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엔비디아 쪽은 지금 잠깐 쉬어가기 때문에 잠깐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상태는 맞는데 여전히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브로드컴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이게 맞는 건가요? 네. 그동안의 모든 거품과 우려는 사실 엔비디아가 고마진으로 다 네. 지뢰밟고 모든 걸 눌렀는데 이제는 그의 자리를 브로드컴이 할 거다?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적게 있었던 약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의 GPU 엔비디아가 강자였다면 일부 약자였던 브로드컴과 그리고 구글의 TPU 그리고 ASIC 시장에 이제 조금씩 더 주목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정도일 것 같아요.